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8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0.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금요일에도 또 장 시작부터 크게 좀 던지면서 즉 주가를 좀 내렸는데요. 중간에는 이제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도 같이 매도를 좀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해외 증시를 보면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다우와 나스닥은 강하게 고점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에 반해서 뭐 니케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는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같은 경우가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증시의 이 메리트가 미국 증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이 환율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율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게 방향성 없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일봉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자리를 좀 잡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이 가능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21선 자체가 추세 자체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디뎠던 그 저점 자리 한 31,300포인트, 3,130포인트죠. 네, 이 정도 포인트를 뭐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증시 전체에서 좀 거래량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증시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던 그런 움직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좀 진입을 하면서 점점 이제 증시 대금도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뭔가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소스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도 뭐 기간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하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이어가던 그 움직임 자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뭐 일단은 큰 하락폭에 대해서 V자 반등은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에 바로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주에 뭐 반등을 좀 더 해준다면 완전히 그 고를 메워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종목 자체가 전체가 다 반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건강한 이 반등이 아니고요. 종목 강세의 반등이죠.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좀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거래 자체가 지금 모든 증시에서 지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좀 확실히 이전보다 약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도 코스닥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해외 증시의 뭐 움직임 자체도 크게 뭐 반등하는 것 없이 미국 증시만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요. 나머지 유럽 증시, 뭐 아시아 증시는 여전히 조정세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여전히 1.3%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오늘 증시 보고요. 차주에는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 보겠습니다. 50원 내려서 34,4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또 뭔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아쉽게 또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흔들어 버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현생명과학이 이제 하락을 끝내고 좀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를 저점을 떨어뜨리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선을 터치조차 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이평선 자체가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주가가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요 라인에서 또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요. 34,600원을 또 깨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윗꼬리를 한번 달면서 34,600원을 좀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진현생명과학이 좋은 움직임으로 반등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좀 지키면서 위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진현생명과학이 이 정도로 계속 내려간다면,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면, 지금은 요 정도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저는 61선을 이탈했을 때 좀 정리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정리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추가적인 더 하락이 만약에 요 바닥을 또 깬다면 더 하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이전에는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요. 양봉이 한번 길게 나오면서 그래도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긴 꼬리를 달 양봉도 안 나오고요. 계속해서 그냥 밀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현생명과학이 좀 아쉽긴 합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이미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진현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지 않은 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일단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사실은 이쯤에서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좀 반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주선이라든지 이런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그런 구간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가 사실은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네, 시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전고점을 이제 디디는, 주봉상으로는 이제 전고점을 디디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원생명과학 그 기업 쪽에서 소스를 이제 오픈을 할 것인지, 이제는 9월 달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코스프레이 소식도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서 진행하던 그 코스프레이 임상 결과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피내 접종 이제 그 특허도 냈긴 했는데요. 그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플라스미드에 대한 소식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장 4공장, 4분기에 저 공장을 완공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년에 이제 연매출 5천억에, 그 다음에 내후년이면 이제 이 공장까지 지으면서 추가적인 더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스가 다시 오픈이 되어야지 주가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반등 한번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이때처럼 좀 무진장 그냥 떨어지기에는 좀 아까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소스가 많이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리를 좀 디디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너무나도 급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일부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 자리는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또 모아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또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32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또다시 매도로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좀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부터 좀 실리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당장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호재 소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여기까지 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오늘 7,000원 내려서 94만 7,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생각보다 이제 조정폭이 좀 있네요. 그래서 21선을 깨버렸고요. 다음 레벨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좀 잡는 듯 하다가 이렇게 21선 라인 추세를 깨버렸을 때는 좀 좋지 않게, 좀 아쉽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라인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월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쭉 밀었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21선을 깨는 구간에서는 좀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워낙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천천히 네, 거북이처럼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원래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이런 단기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주봉이나 월봉 따라서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모더나에 대한 그런 백신 생산 계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거 믿고 이제 가는 거죠. 투자자를 보시더라도 뭐 외국인이 조금 팔았는데 기관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연기금이 계속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넥신도 뭐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미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금요일에 이 바닥 라인을 깨버렸죠.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이 나온다면 제넥신은 이제 저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이런 하락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이길 때까지는 제넥신은 그냥 묻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240주선까지 떨어졌고요. 월봉도 사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오를 만한 소스가 있어야지 이제 또 올라가는데요. DNA 백신에 대한 그런 임상 결과라든지 제넥신의 그런 다른 소스들이 좀 오픈이 되어야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엔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28만 9,500원, 3,500원 올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21선 디디면서 반등 양봉까지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잘 올라가다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1일에 MSCI 편입이 진행이 되고요. 그 편입 진행 전까지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제로는 31일부터 시작인데요. 보통 MSCI 편입 종목들을 보면 이 실제 편입 이 지정일 말고 이제 편입되는 종목 날짜죠. 그 날짜 전에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날짜가 지난 다음부터는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1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뒤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쯤에 바짝 이제 상승을 한번 줄 수도 있겠습니다. 주봉, 월봉 뭐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단기간에 너무나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MSCI 이제 지분율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월요일, 화요일쯤에 추가적으로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리드고요. 2,500원 올라서 12만 7,600원. 셀리드는 꾸준히 이제 자리를 잘 다져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라인 다지고 21선 완벽하게 태웠고요. 21선 올라간 다음에 61선까지 태우면서 추가적인 더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평선 되돌림을 완전히 위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21선을 61선 골든 크로스를 만들게 되면 이평선들이 정배열되면서 아주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주봉도 완전히 V자로 반등을 해서 고점 라인까지 완벽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셀리드를 계속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했고요. 뭐 투자자 수급면에서는 크게 뭐 좋다라고 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완전히 반등을 마쳤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150원 올라서 41,900원이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을 한번 크게 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21선 살리면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운구름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위로 쭉 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올라간다면 36,9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이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매집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올라간다면 주봉이나 월봉 따라서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 매수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이 지금 이제 7일째죠. 7일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패턴이 좀 보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 유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 관련 종목, 토종 백신 관련 종목들 계속 매일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등을 막 시작한 종목들 아니면은 반등을 이미 좀 해서 고점을 다시 한번 노리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기다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등을 못한 종목들도 있고요. 이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제 소스가 있긴 합니다만 이 소스가 오픈되었음에도 왜 자꾸 주가가 내려가지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패턴이 있고요. 세력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좀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빠져나온다고 해서 그 종목을 이제 끝내버리면 사실 이제 손해만 보고 나오는 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종목이 자리를 잡고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리자라는 뜻에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 종목들은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